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순서대로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이 아주 깔끔해질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도 거래를 따라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둘째,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흐름을 해부해드립니다. 셋째, 코인 거래에서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넷째,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삼는 단타 방식의 뼈대를 알려드리고요. 다섯째,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연습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라하는 거래부터요. 코인 거래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버튼 몇 개의 의미만 잡히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엔 현물과 선물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현물은 코인을 직접 사서 들고 있는 방식이고, 선물은 가격의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특히 선물의 롱과 숏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문 넣을 때는 시장가와 지정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내가 정한 가격에 기다렸다가 체결입니다. 초보일수록 지정가를 연습하면 손이 덜 떨립니다. 이제 두 번째, 중학생 단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3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지면서 다들 대체 뭘 했길래 하고 난리가 났던 그 흐름입니다. 포인트는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니라 아주 짧은 구간을 빠르게 반복하고 손절을 기계처럼 지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안쪽은 규칙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얘기를 해보죠. 단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서 수수료가 티끌이 아니라 바위처럼 쌓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수수료를 깎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입 경로를 제대로 타고 할인 적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메이커 수수료가 유리한 주문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핵심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네 번째, AI를 활용한 단타 흐름입니다. AI는 정답을 맞춰주는 신이 아니라 후보를 줄여주는 비서에 가깝습니다. 거래량, 변동성, 뉴스 흐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수백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AI로 오늘 많이 움직이는 코인만 추려놓고 그 중에서 차트 신호가 맞는 것만 손으로 최종 선택하면 초보도 연습 루트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가입 이벤트 100달러 이야기입니다. 첫 거래에 내 돈을 바로 넣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벤트로 받은 금액으로 주문 연습부터 해보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나서 찾지 마시고 지금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100달러로 곧바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차트 읽기, 포지션 잡기, 손절과 익절의 감각을 실전처럼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거래가 잘 맞아떨어지면 결과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작은 금액으로도 포지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 겸 실전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숫자 한 번만 보면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똑같은 1,000만 원이 10년 뒤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대략 2,660만 원쯤이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560만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도 예시로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급격한 수익률이 나왔다는 비교가 흔히 언급됩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코인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 자체가 기회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려가면 숏으로 방향에 베팅할 수 있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기회가 생깁니다. 세금은 거래소가 어디냐보다 거주지 기준과 제도 적용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코인 쪽이 다른 자산보다 과세 체감이 덜했던 구간이 있어 매력으로 느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제한이 커서 선물 레버리지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내가 가진 돈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한 번의 움직임에 손익이 커지니 무턱대고 쓰면 안 됩니다. 30억 이상 같은 큰 투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 구간을 잡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 선택입니다. 결국 수수료, 화면 편의성, 지원, 레버리지, 입출금까지 종합 점수가 내 성적표를 좌우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남들이 가니까가 아니라 기능과 비용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 운용이 가능해져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단타처럼 거래 횟수가 많은 분들은 차이가 월급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거주지 기준이 핵심이고 거래소만 바꾼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내는 제도 적용이 더 가까이 체감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수수료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쪽은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5%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그런데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의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버튼 한 번에 돈이 새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놀라실 겁니다. 이쯤 되면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에 지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익분기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는 게 사실상 실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4곳 규모의 대형 거래소들과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르는 곳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은 실제로 해보면 티가 납니다. 주문창이 직관적인지, 원클릭으로 손절과 익절을 걸 수 있는지, 모바일에서 한눈에 보이는지에 따라 초보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상시 한국어 상담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됩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포지션 크기가 달라지니 결과도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큽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일반적으로 그 방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괜히 여기서 이름만 반복하지 않고
바로 눌러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롱과 숏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방향이고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방향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힘이 확인되는 구간이니까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구간이라 롱의 근거로 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뉴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을 밀어주는 연료가 되어서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기보다 방향을 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숏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신호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고 그 뒤 하락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의 촉매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같이 쓰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는 시장의 과열과 시금, 그리고 변동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자주 사용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변동 범위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트 흐름, 거래량, 지표를 같이 겹쳐보면 롱과 숏의 근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기보다 여러 근거가 겹치는지 보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따라만 해도 실력이 쌓이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